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송담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고 코스피 시장도 2,676선, 코스닥은 872포인트까지 회복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유가 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6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증시의 눈은 연준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 전쟁 현지화로 인한 금융시장의 충격을 막기 위해서라도 연준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키예프를 향한 전방위 포격을 가하면서 이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증폭되는 상황인데요.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나스닥 선물이 2% 이상 급락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에서도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현재 5.7% 급등하면서 97달러 선을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예상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코스피가 플러스권과 마이너스권을 오가면서 빨간불과 파란불 사이에서 방향을 잡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0.08% 오름세 보이면서 873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좀 변동성이 강한 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도 네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한번 챙겨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임찬우, 임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윤정식 부장까지 현재 대기 중이십니다. 그리고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소통까지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민경철 전문위원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자 시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동성이 매우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S&P 500 빅스 선물 지수가 11%대 급등을 보이면서 지금 요동치는 상황인데 하필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오름세를 보였을 때 우리 증시가 그 hun풍을 그대로 받지 못하고 주말을 좀 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개장 전에 전략들 세워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 일단 오늘은 좀 변동폭이 큰 장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그 근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스닥 지수와 다우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가 현재 시간 금요일 전부 다 1에서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목요일에는 바닥에서 강하게 상승 반전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는 상승 장악형의 캔들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상승 반전 이후에 상승 장악형의 캔들을 만들어지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국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미국 증시가 이제 큰 폭으로 조정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장전에 우리 앵커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나스닥 선물지수가 마이너스 2%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좀 지속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아무도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포르투갈이 몇 주 이내에 우크라이나 이제 국경지대 근방에 있는 루마니아라는 곳에 우리 특수부대, 공수부대를 175명 배치하겠다라는 부분이 좀 전해지긴 했는데, 자, 이게 지금 직접 파병을 하는 게 아니라 근방 인근 지역에 파병을 하는 것이고 몇 주 이내 파병을 하겠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자, 몇 주까지 과연 이 사태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의문점이 듭니다만, 자, 그러면 유럽 국가와 그다음에 미국과 이제 러시아가 전쟁이 발발하는 게 아닌데 미국 증시가 왜 떨어지느냐에 대한 물음에 저는 자, 지금 러시아가 고강도의 이제 제재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재를 러시아 입장에서도 당하게 된 건데 러시아에게 돈을 받아야 되는 기업들이 돈을 못 받게 되는 일이 지금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조선사들이 지금 러시아의 수주를 거의 12조 가까이 받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12조라는 돈을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이것도 지금 의문점으로 지금 남기게 되는 상황이고요. 러시아가 이제 규제를 당하게 되는데 이제 미국과 이제 미국의 이제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그런 돈줄을 옥죄어재면서 러시아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 기업들이 그 돈을 못 받고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발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네, 미국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같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북한이 어제 이제 또 미사일을 한번 쐈습니다. 이제 탄도미사일로 또 추정이 되는데 이제 비행거리는 300km, 고도는 약 620km 정도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어제도 미사일을 쐈는데 3월달 또다시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게 되는지, 그래서 방산주 다시 한번 단기 시세 분출되게 되는지, 그리고 방산주가 급등할 때 반대편에 있는 남북경협주가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6월달 방한할 예정이고 3월 9일 우리 대선 끝나면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남북 그리고 북한에 대한 부분들 바이든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한반도에 오게 된다라는 이슈만으로도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대북 청사진을 그림을 그려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바닥에 위치한 남북 경협주들이 우리 5월달, 6월달 큰 그림에서는 정말 큰 단기 시세 테마 형성될 수 있다는 부분 확인하시면서 오히려 북한이 미사일 쏘면 오히려 좋아, 오히려 남북 경협주들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돌아와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제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군들에 대한 리뷰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SJM 홀딩스입니다. 자, SJM 홀딩스 차트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시세 초입에서 이미 폭발한 우리 전쟁과 관련된 종목들, 유가 관련주들, 곡물 관련주들, 천연가스 관련주들, 광물 관련주들 이미 폭등해서 고점에 있는데 싼 고점을 찍었는데 혹은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여기서 잘못 물리면 다시 한번 어떤 파동이 나온다? 급락과 이 기간 조정을 다시 한번 거치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굳이 꼭대기에 잘못 물려서 내가 이렇게 폭락, 마이너스 50%의 폭락과 또 1년 동안의 기간 조정을 견뎌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폭등한 종목은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하시고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이후에 이제 막 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진 SJM 홀딩스. 자, 그동안에는 굉장히 재미없는 움직임, 우하향 추세가 지속되고 바닥권에서 거래대금 없이 횡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2월달 장중 고가를 일봉상으로 돌파하는, 그리고 위로 물량 측정하는 그런 매집봉의 캔들이 바닥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가에서 반토막난 구간에서 만들어진 SJM 홀딩스, 오늘 시청자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동국 SNC입니다. 자, 우리 풍력 관련주들이 한 1년, 2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시장을 지배했던 굉장히 큰 테마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최근 차트 보시면 재미있나요? 없죠. 자, 지금은 우리 풍력 테마가 거의 바닥을 기고 있었다 해도 좀 무방할 것 같은데, 자, 이게 과거에는 1,200원짜리가 11,000원까지 주가 9배, 햄버거 말고 주가 10배, 10배거가 올랐던 종목입니다. 근데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 거래대금, 거래량 줄어들고 차익 실현 떨어지자 정확하게 싼 고점을 찍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데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자, 고가 11,000원 대비 4,400원까지 마이너스 60%가 폭락하고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저점, 우리 여기를 10만 불짜리 매수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진 저점, RSI 보조지표가 과매도 구간으로 접어든 이 구간을 이중바닥, 즉 100만 불짜리 매수점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마이너스 60% 가격 조정 끝났자. 그리고 기간 조정 이중바닥 다지고 이제 막대한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우리 풍력 관련주로서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 지금 러시아가 천연가스 같은 것들 가지고 무기화를 하니까 풍력, 신재생 이런 쪽으로의 그런 에너지 자립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선 앞두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다시 한번 전일자 금요일 매기가 굉장히 크게 유입이 된 모습이다라는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사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과거에는 사실 말도 안 되게 저평가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윤석열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부각되면서 1,500%가 올라갔다가 26,000원에서 만원까지 지금 주가 마이너스 60% 조정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와서 바닥에서 이제 1중바닥, 2중바닥, 3중바닥, 4중바닥을 다지고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고가 대비 마이너스 60% 폭락한 지점에서의 우리 서현 종목 저평가 자동차 부품주로서의 움직임,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에는 금요일 대시세 초입이었던 세 종목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월의 마지막 장, 월요일장 지금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에너지 공급 불안 속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침공 소식 때문에 화석 연료의 공급 불안이 가중되면서 친환경 에너지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로봇 관련주도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확대 소식 때문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은 이정수 전문위원 만나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장 장 초반부터 변동성이 강할 것으로 보이는데 코스피가 0.5%대 하락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0.35% 떨어지면서 869선에서 지금 거래 시작됐습니다. 아직까지 개인들이 좀 양시장에서 모두 사들이면서 지수를 방어하려는 움직임인데요. 자세한 소식들 살펴주시죠. 네, 일단 전일 시장,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해줘서 일단은 모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해주는 모양이 나오면 우리나라 시장은 아침부터 갭상승이 강하게 나와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뭐 주말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 핵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었죠. 일단 뭐 그게 이제 약간 루머성 얘기들도 나왔던 부분들도 있는데 뭐 우크라이나 쪽으로 뭐 핵을 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닌 걸로 일단은 그렇게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고 뭐 그거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침에 나스닥 선물이 굉장히 약하게 지금 나와주고 있는 흐름은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아침에서 지금 개파락을 만들어 놓게 하는 흐름은 뭐 그거밖에 없어요. 나스닥 선물이 오늘 2% 이상 빠지고 있다라는 거. 자, 근데 이제 전날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은 자기네들은 잔치를 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강하게 반등을 줬습니다. 전전날 나스닥은 3.34% 종가가 강하게 마무리가 됐고, 종가가 고가가 됐고, 그 다음에 1.64%를 반등을 줬고, 다우존스도 2.5%로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줬으면, 유럽 시장도 강하게 반등을 줬죠. 하락했던 부분들을 다 만회를 하면서, 목요일 날에 급락했던 부분들을 금요일 날에 다 돌려 세우면서, 저렇게 만들어 놨으면 우리나라 시장도 제자리로 갖다 놔야 되는데 미국 시장 저렇게 빠진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질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이다. 그렇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 나스닥 선물이 뭐 2% 빠지다고 해서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당연히 아니겠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내일 휴일이기 때문에 그 휴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못 움직이는 것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또다시 에너지 관련주랑 그 다음에 저쪽 LPG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 이쪽 애들이 또다시 좀 강하게 움직이면서 나머지들 빠지는 거 보니까 또다시 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아침서도 못 움직이고 있는 흐름인 것 같은데 저는 이 전저점이 깨지고 해서 우리나라 혼자 빠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 결국 오늘 아침에서는 우려감으로 다시 흔들리지만 장중에 나스닥 선물과 다우 선물 혹은 유럽 시장의 선물들이 양호하게 흐름들이 나와주거나 아니면은 하락하는 부분들이 축소가 된다라 그러면 바로바로 반등이 좀 나와주는 흐름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보겠고요. 그래서 지금 종목들 보면은 주성엔지니어링처럼 이렇게 혼자 올라가는 차별화가 되면서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시장이 하락장이거나 급락장이 될 것 같으면 이런 애들이 올라가면 안 되고 지금 빨리 하한가를 가야 되는데 이런 애들은 올라갑니다. 심팩도 마찬가지예요. 전일날 역사적인 15가를 갔다가 지금 하락장을 바뀔 것 같으면 빨리 하한가를 가야 되는데 하한가를 안 가고 계속 버텨줍니다. 후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지금 무너지지는 않고 가는 놈들은 가고 그러니까 차별화 느낌으로 가고 그 다음에 뭐 종목들의 테마주들은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급락할 수준의 흐름은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아침서부터 약세로 빠져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뭐 갈 때 되면 가겠지라는 느낌으로 이번 주 일단 내일은 휴장이지만 이번 주 2750으로의 그 반등을 좀 기대를 하면서
일단 올라오면은 2,750에서 잘 가면 2,800까지. 다른 나라 다 갔는데 우리나라도 가야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정말 종목들을 저점에서 갖고 있는 게 있거나 아니면 최근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차라리 버티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아침에서도 뭐 그렇게 크게 뭐 수급들이 꼬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여전히 뭐 개인들은 지금 매수를 아침에 해주고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해서 지수가 좀 약한 거는 맞지만 그래도 종목들을 가지고 이번 주는 그래도 좀 버텨볼 만하다. 어차피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만약에 미국 시장이 약세로 떨어져서 밑으로 하락한다 하더라도 전날 혹은 전전날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저점 자리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조정을 받아주면 아무 일도 별로 그렇게 크게 어차피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 시장 거의 이 정도 흐름이면 미국 시장으로는 장대 연봉을 한 번 더 빠지는 흐름을까지도 반영을 해서 지금 아침에 빠져있는 부분들이라 올라간 게 있어야 흔들릴 게 겁이 나죠. 미국 시장 한 2% 3% 빠진 거랑 우리나라 지금 오늘 아침에 개파락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 목요일을 감아 올렸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유럽 시장만큼만 올라오면 목요일날 감아 올리면은 2,720으로 올라갈 때인 건데 지금 2,660이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못 올라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는 손절보다는 버티는 게 맞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두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는 SGC 에너지라는 종목을 질문 주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SGC 에너지. 자, 요 회사는 과거의 이름이 이제 삼광유리공업, 삼광유리, 삼광글라스 라는 이제 회사에서 SGC 에너지로 바뀐 건데 바뀐 지는 꽤 됐습니다. 2013년도에 삼광글라스에서 이름이 바뀐 회사인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우려 속에 계속 이슈가 지금 남아있는 속에서 이제 탄소 배출권 얘기가 1월달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건 1월달에 탄소 배출권 얘기가 나왔던 거고 최근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얘기들인데 이 SGC 에너지는 그 사업을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그 자회사들을 보면은 SGC 이테크 건설, SGC 솔루션, SGC 그린 파워, SGC 디벨롭먼트 이런 회사들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SGC 그린 파워 이쪽에서 인터넷 이제 찾아보면 테마가 그 탄소 배출권 이슈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SG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기가 외국인들도 최근에 수급이 좋고요. 못 간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주성엔진이 심택 같은 애들 계속 올라가는 거 봐서는 다행히 지수도 지금 살살살살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계속 우상향으로 추세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갖고 있으면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공략을 하겠다라 그러면은 좀 밀리면은 한 52,000원 그 정도 라인으로 밀리면은 이거는 매매 조건도 가능해 보입니다. 최근에 수급이 좋고요. 기가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에너지 관련주 쪽으로 특히 탄소 배출권이라는 이슈로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뭐 보유하시거나 가져가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국보인데요. 이 종목은 종합물류업체, 컨테이너, 화물 운송, 그 다음에 보관, 하역 이런 것들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 중에 있는데 과거에서는 이제 정치 테마로 이렇게 썼었는데 지금은 그걸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은 이제 종합물류업체로서 최근 이제 운송 비용 이제 상승이라든지 뭐 택배 뭐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뭔가 움직임들이 좋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지금 뭐 물류 대란에 대한 이슈는 계속 얘기는 나와주고는 있어요. 근데 그쪽으로 별로 그렇게 움직일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차트도 누군가가 계속 바닥에서 일단 매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뭐 단기간에 급등할 것 같지는 않고 한 시간이 좀 오래 두면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한번 작업하면 한 3, 4년 정도 하더라고요, 얘들. 짧게 하면 2년 정도를 하고. 근데 지금 하락한 이후에 횡보가 지금 2년 정도
완벽한 횡보는 아니죠. 여기서 한번 강하게 한번 들어준 적이 있으니까. 지금서부터 횡보를 하면은 1년, 2년 정도 좀 고생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차트는. 수급도 굉장히 꼬여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냥 관망으로 하시고, 나중에 또 언젠가는 또 뭔가 또 이슈가 돼가지고 바닥에서 움직일 것 같기는 한데, 이미 한번 2019년도에 상당히 강하게 한번 움직인 적이 있어서 요것 때문에서라도 좀 횡보 기간은 좀 길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상황 그리고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다음 주자 임상현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코스닥 시장이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0.2%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 874선까지 가파르게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낙폭을 많이 줄여가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개인들이 이렇게 순매수해주면서 이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강한 흐름이 장 후반대까지 이어질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 오늘 정말 많은 원전 종목들이 시장을 점령을 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11%, 보성파워텍이 22%인데 먼저 개장 상황부터 짚어주시겠어요? 예, 네. 일단은 오늘 이제 시장의 이제 강세 부분들은 해외 시장의 그 변수, 특히 이제 반등의 성공을 좀 했다는 부분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현재 전쟁의 나팔 소리에 살아하는 그 서양의 증시 격언 이 부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현재 적중이 되는 부분들 해당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래소 시장의 이제 지수 차트 이를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5일선을 돌파를 하지 않았지만은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에 이제 지지를 받고 이제 거래소가 이제 반등을 좀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좀 더 이제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21선을 좀 돌파를 좀 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삼중 바닥에 대한 강한 하방 정지성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눈에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장의 흐름들은 약간 뭐 지켜보셔야 되는데 외국인의 이제 포지션 같은 경우는 선물 현재 특히 이제 선물에 대한 그 매수 부분들이 좀 있고 아직 그 현물에 대한 매수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 좀 상황은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매매 공방이 약간 치열할 공산이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특히 오늘 이제 시장의 오늘 상승률 화두는 아시다시피 원자력 관련된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현재 그 전쟁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제 에너지 부분들이 이제 천연가스 부분들이 원자력 대체 에너지 쪽으로 대략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좀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의 어떤 흐름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보성파워텍이 25% 이제 크게 올랐던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보성파워텍이 이제 장기 박스권을 좀 돌파를 좀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보성파워텍이 25%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더 늦게 이제 터닝하는 종목군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뭐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후발적인 종목군들의 원자력 발전 관련된 그런 이제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은 자 한신기계가 이제 19% 정도 차지하고 있죠. 뭐 19%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격이 좀 높은 상황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추가 매수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뭐 일진파워텍도 이제 18%, 에너토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중공업 관련 그 원자력 관련된 부분 외에도 이제 전력 설비 그러니까 복구 관련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슈가 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전력 설비에 관련된 그런 모멘텀들이 상당히 이제 좋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로 접근하자면은 차트적으로도 이제 괜찮고요. 전체적으로 광명전기 같은 경우는 삼각수렴 형태에서 이제 출발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전력 설비 부분들이 차라리 더 좀 괜찮지 않겠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전력 설비 쪽으로
약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전력적인 설비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시겠으면은 뒤에 전기 이렇게 붙으면은 현재 뭐 접근하셔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 현재 뒤에 이제 전기가 붙기 때문에 광명전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일진전기. 일질전기도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된 테마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부분들은 10% 이하의 흐름들 보이고 주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진전기도 나름대로 좀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선도전기, 물론 이제 시청이 약간 적은 부분들에 해당이 되죠. 선도전기도 차트의 내용으로 보면은 그렇게 현재 현재 거래량이 지금 현재 활발하게 붙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 21선 돌파 길목에서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현재 뭐 재룡산업 이런 그 차트의 모습도 상당히 박스권, 삼각수렴형의 어떤 흐름들의 돌파 길목에 좀 해당이 되죠. 이런 쪽의 흐름들을 한번 바라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룡산업,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 좀 괜찮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후속적으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잠깐 이제 보시면은 현재 대부분 종목군들이 마찬가지로 좀 해당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의 어떤 상승률 상위 부분들이 이제 신풍제약이 현재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 어떤 상황이 되는데, 우리나라만 현재 피크를 치지 않아서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 이슈가 좀 타올라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신풍제약 부분들이 오랫동안 침체 늪에 빠져서 이제 탈피했던 부분들이 좀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전체 이제 고점이 20만 원대, 21만 원대에 해당이 되죠. 근데 신풍제약이 21만 원대에서 10분의 1 투망이 나면은 2만 원대죠. 2만 원대에서 박스권 흐름에서 이제 돌파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특징적으로 신풍제약의 흐름들이 좀 잡혀주고 있는데, 지금은 연속 이틀 정도 상승을 해주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스러운 관점들 좀 있기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렇지만은 후속적으로 이런 종목분들이 좀 올라주고 좀 있는 상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제 비싼 그 차트예로 중해제약도 꾸준하게 올라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제약바이오의 흐름들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현재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나머지 이제 후속적인 종목군들이 대부분 그 현재 온전 관련된 외에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진단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현재 일부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제약바이오 후속적인 움직임들도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현재 오늘 이제 상승률 흐름 중에서 현재 온전 관련주 외에 특별히 어떤 크게 올라서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보여주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온전 관련된 외에 어떤 흐름들을 한번 쭉 보시면은 현재 제약바이오 쪽이 조금 현재 강세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려고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광약품이라는 차트도 이제 삼각수렴형에서 좀 탈피를 좀 해주면서 약간 치고 올라가려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코로나19 이제 재택 치료에 대한 부분이 가정 상비약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쪽 제약바이오 어떤 부분들도 약간 수급이 좀 들어와주는 그런 그 내용들이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들이 이제 제약바이오가 오늘 이제 강세의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좀 있는 상황이고요. 후속적으로 현재 아직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좀 올라가는 부분들은 현재 그 에코프로 BM, 그러니까 1차 전지 쪽도 오늘 이제 순환매 쪽에서 지금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LIS 부분들도 낙폭화돼서 이제 크게 올라주고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나노신소재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2차 전지의 순환매가 이제 좀 약간 늦게 좀 터닝하는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도 현재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그런 모멘텀들이 좀 있죠. 그래서 나노신소재, 대두전자재료, 그다음에 MK전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신기술을 개발하는 어떤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쪽으로 보면은 이제 터닝을 좀 하고 있는 나노신소재가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시장의 특징 중 세 번째 스타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임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지금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임찬우 전문위원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시장 계속 변동성 강한 장세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이 좀 등락을 많이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개별 이슈 따라서 강한 섹터들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의 풍원 정밀이 처음으로 상장을 했는데 이 종목부터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예, 저도 오늘 풍월 정밀이라는 종목을 좀 갖고 왔는데요. 자,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풍월 정밀은 첨단 디스플레이 부품 제조 회사로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제공하는 공정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가 조금 장점이라는 게 FMF라고 해가지고 이 기술을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만들었다라는 이슈가 조금 돌면서 이제 OLED 디스플레이에 이제 장착하는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되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아시다시피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가 있으면서 세계 탑2입니다. LG가 가든지 삼성이 가든지 둘 중 하나에 꼭 무조건 필요한 그런 기술력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쭉 항상 지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 조금 더 드리면 이제 OLED 핵심 소재 부품에서 FMF를 국산화를 했다는 것을 조금 강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현대 BNG 스틸이라는 회사와 유기물을 이제 증착시켜서 공정한 핵심 기술인 FMM이라는 회사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원래 대부분 일본에서 많이 제품을 만들었었는데 독자적으로 이제 국산화 기술을 이제 만들자 해가지고 풍원 정밀이라는 회사랑 이제 협작해서 만들었고요. 일단 고객사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꾸준히 이제 국산화를 했기 때문에 조금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고부가 가치에 대한 영역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정밀도와 균일성이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50% 정도 이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6월달 정도에 어느 정도 생산 라인이 완료가 된다라는 이슈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6월달 이후로는 이제 OLED 디스플레이에 80% 정도의 이 제품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5년까지는 이제 연 8% 이상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다 해가지고 성장주에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매출도 나쁘지 않습니다. 매출액이 863억이고요. 영업이익도 177억 정도 하면서 OLED 부품에서 이제 꼭 필요한 장비이다, 기술력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보는 여기 그 표를 조금 보시면요. 일단 풍원 정밀이 세계 스마트폰 OLED 패널 시장의 점유율이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되게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FMM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세계 IT OLED 패널도 이제 LED가 어느 정도 가격이, 그러니까 OLED 자체가 가격이 조금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낮아졌습니다. 이거를 좀 봐주시면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조금 보면 오늘 일단 저가를 조금 잡아주고 있었어요. 저가를 딱 2만 원 정도를 잡고 다시 반등이 들어가면서 현재 오늘 시장의 주도주로 좀 역할을 좀 변모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조금 위험한 주식이기 때문에 진입하실 때 어느 정도 저가가 나오고 어느 정도 이제 지지가 나오는 부분에서 진입하시는 게 좋고요. 저라면 오늘 진입보다는 조금 이제 관망을 살짝 하다가 22,000원, 21,000원 부분에서
지지가 좀 나왔다. 이때 부분에 진입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SM이라는 종목을 좀 갖고 왔습니다. 리오프닝 관련해서 SM이라는 종목을 좀 갖고 왔는데요. 일단 SM은 DOU랑 이제 최근에 만들었고 최근에 이제 매각 이슈가 조금 돌면서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일단 SM은 다 아시다시피 글로벌 한류의 이제 대장으로서 이제 K-팝을 선도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그룹인데요.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NCT라는 그룹과 에스파라는 그룹이 조금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조금 증가했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미국, 일본, 중국의 이제 해외 법인을 설립해서 코로나 시국 이후 리오프닝 때 추가적으로 열심히 이제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흑자 전환이 조금 되었다는 이슈가 좀 돌았어요. 그리고 CJ의 이제 인수가 된다는 이슈가 돌면서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던 거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회사 중에서 조금 이제 흑자가 안 나고 적자가 지속되는 회사를 조금 매각을 했고요. SM 스튜디오라는 회사를 매각을 하고 SNFM이라는 회사도 청산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흑자 전환으로 되었다. 그리고 조금 이제 포커스를 본업으로 이제 맞추고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SM이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에 앨범 판매량이나 굿즈 이런 판매량이 이제 증가를 해야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밀고 있는 두 가수 그룹이 잘 되고 있어서 이번 연도에도 흑자가 잘 나왔다. 그리고 20% 정도 어느 정도 매출액이 증가하였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리오프닝만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콘서트, 즉 온라인으로도 콘서트를 하고 있겠지만 이제 실제 가수와 내가 좋아하는 가수와 이제 그 공연을 보러 갔을 때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이제 보복 심리처럼 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시면 SM 엔터테인먼트의 지금 영업이익률은 지금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고 관련 회사들도 어느 정도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면을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정리하면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올해는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쭉 꾸준히 이제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SM이 이제 DOU라는 회사를 이제 갖고 있는데요. 이게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회사로 조금 인식해 주시면서 이제 경영이나 이런 쪽으로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DOU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차트를 조금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분봉 이거 일봉으로 조금 보면 일단은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을 좀 받았다. 조정을 좀 받고 지금 고점 만들고 나서 지금 리오프닝이다 이러면서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다시 한번 상승 전환으로 되고 있고요. 일단 오늘 고점이라고 생각했던 74,800원 정도를 지금 돌파를 해줄지 말지를 좀 보고 있는데 정 보기엔 저는 오늘보다는 조금 그래도 확인하고 가자라는 주의여서 아래에 조금 내려왔을 때 진입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종목 리오프닝 관련돼서 충분히 엔터테인먼트랑 같이 연결돼서 대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계속 꾸준히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73,000원 부분에서 이제 지지가 딱 받고 나서 다시 지수가 계속 살아났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CJ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CJ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CJ도 큰 회사라고 알고 있을 텐데요. 일단 이슈가 조금 있었어요. 이제 오너 리스크 같은 뉴스가 조금 나왔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두 자녀분한테 어느 정도 지분을 양도를 하기 위해서 우회 상장이나 이런 이슈가 조금 돌면서 조금 이미지가 조금 안 좋아졌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국내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면을 좀 갖고 왔고요. CJ는 일단 투자 사업 부분과 제조업 사업 부분으로 두 개의 인적 분할을 해서 이제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J 제2재단과 CJ ENM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밑에는 계열사가 77개나 돼요. 이를 통해서 상장이 조금 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리오프닝만 된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CJ는 주로 이제 식품이랑 생명공학도 하고 물류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CGV 같은 경우도 이제 리오프닝만 된다 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니까 회사적으로 전체 그룹적으로도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면을 조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난해 CJ가 11월 달에 4대 성장 엔진 발표를 조금 했다는 이슈를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4대 엔진이 컬처, 플랫폼, 릴리스, 그리고 서스테이너블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3년간 이제 1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 이를 통해서 이제 매출액을 최대 7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음식이나 이제 영상 그리고 잘하는 이제 그 영화나 이런 지원을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슈가 조금 돌았고요. 일단 그러니까 차후에도 이제 치료제 쪽으로도 한번 바이오 쪽으로도 이제 진입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조금 돌았습니다. 이 점을 좀 주목해 주시고 지금 좀 더 봐주셔야 될 게 이제 OTT 관련해서 이제 티빙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회사가 유상증자를 조금 했었습니다. 유상증자를 했는데 약 2조 원의 가치를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한번 부각을 내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서 2023년도에는 이제 100여 편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하고 가입자도 이제 800명이 됐을 때 한번 이제 시장에 조금 더 도전할 수 있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CJ 올리브영이 지금 현재 나쁜 매출이 아니다라는 면을 좀 봐주시면서 짧게 차트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CJ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고점을 만들고 나서 지금 쭉 조정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 저점인 지금 현재 76,000원 부분을 지지를 하고 이제 8만 원을 이제 향해서 다시 왔는데 그래도 이제 시장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나왔지만 그래도 81,000원 이후로 충분히 상승 가능하니까 이 점을 좀 봐주시면서 시장 천천히 진입하시면 큰 수익 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매매 시그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찬우 전문위원과 함께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자세하게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의 윤정식 부장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 변동성 강합니다. 코스닥은 다시 좀 파란불을 켰고요. 코스피도 낙폭을 지금 확대하다가 다시 들어 올리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양시장에서 펼쳐주고 있는데 오늘 개장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개장 상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장에 기대감이 원래는 있었죠. 미국 시장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화를 한다. 뭐 그런 기대감들이 있으면서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전일 금요일 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1%밖에 상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락분 대비해서는 만회한 폭이 상당히 좀 적었죠. 미국 시장 상승한 분위기 좋았고 그리고 국내 시장 조금밖에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졌고 미국 선물이 빠지면서 국내 시장도 좀 좋지 않은 모습들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낙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제한적인 낙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박스권 하단을 잘 못 깹니다. 지금 2650 정도를 박스권 하단으로 보고 있는데 이 하단을 아래로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몇 종목이 조금 좋지 않은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만 반영이 되어 있지 대체적으로 하락은 좀 제한되고 오후에는 낙폭은 상당히 좀 만회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장 상황 짚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계속해서 좀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보면 네, 코스피 시장 지금 LG화학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가 2%대 급락인데요. 오늘 어떤 이슈 체크하고 또 그에 따른 특징주들 어떤 거 짚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릴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몇몇 종목에 좀 영향이 이 시장이 좀 강하게 반영이 되면서 코스피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전에 앵커님 말씀 주셨던 대로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2%가 좀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종목들은 10위 안에 있는 종목들 대체적으로 0. 몇 %, 1% 이내의 하락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좀 보신다라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40만 원 초반까지 좀 떨어졌다가 오늘 뭐 낙폭을 조금 줄이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차 전지에 대한 투심이 미국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좋지 않을 때 기술주로 좀 분류가 되는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움직임들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매도가 나온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의무 보유 확약에 대한 이 물량이 1개월 됐죠. 1개월 되는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좀 풀리면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75만 471주입니다. 이 전체 물량의 7.5%인데요.
이 LG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요.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 대체적으로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해제가 되는 날에는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또 특징적인 부분이 대체적으로 하락 나온 날 양봉을 내는 경우도 좀 많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LG에너지솔루션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이 물량을 소화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물량 소화하는 데는 길어야 한 이틀 정도면 대체적으로 소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보호해소 물량이 나왔을 때 이 양봉을 내면서 다시 주가는 반등하는 경우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이 하락에 대한 부분들,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가 되는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뭐 주가로 진입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금 10일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추가적으로 나와서 40만 원이 깨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낮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는 좀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윤정식 부장께서 특별히 포착하신 종목이 있을까요? 네, 티웨이 항공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이 저가 항공주들, 최근에 LCC도 그렇고요. 그리고 다른 이 리오프닝 관련한 섹터들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엔터주도 있었고요. 그리고 항공주도 있고요. 그리고 이 리오프닝 관련한 다른 뭐 호텔이라든지 카지노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서 어려운 시기를 버티려는 자금들 실탄이 좀 확보가 됐고요. 금일 같은 경우 리오프닝 관련주들 대체적으로 분위기 좋은데 이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중장거리 항공기를 도입을 해서 이 물류도 이 화물 사업도 이 추가적으로 진출하겠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화물 때문에 이 물류로 인한 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죠.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여객 수요가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에 대한 마진율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저가항공이기 때문에 거의 제주도 노선으로 버티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해외여행이 뭐 거의 재개가 지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해외여행 재개가 됐을 때 이 수혜 지금 LCC 중에서는 중대형 노선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화물 사업으로도 이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실적 기대감 상당히 좀 크고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가적인 자리도 거의 3,000원에서 지금 별로 사실 올라오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격적으로도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는 수급도 기관이 굉장히 러브콜을 좀 강하게 보내고 있거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 종목은 바로 티웨이 항공이었습니다. 최근에 유상증자 소식 때문에 급락한 바가 있었는데 금세 회복하고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끝까지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증권 기업금융센터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도 너무나 변동성이 강합니다.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봄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새로운 얼굴과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했고요.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는 다음 거래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 위원들이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거래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